불쾌한 감정을 바라보는 것, 왓칭. 즉,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설득의 핵심 원리이다. 이를 이용하면 구제불능의 위기 상황도 단숨에 값진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왓칭 두 번째 이야기로 가져왔어요. 제가 이 책이 읽을수록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너무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더 바로 가지고 왔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 원리. 그러니까 뭔가 좀 나한테 손해인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상황. 이거는 나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오히려 역으로 그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설득의 원리를 이 왓칭만으로 어떤 곳에 내가 시선을 두느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비결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저도 모르게 해봤던 것 중에 그게 왓칭의 의미가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아미그달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5살 난 아이 같은 이렇게 울컥하고 생존의 약간 본능으로서 위협을 어떤 거에서 느끼면 바로 너 내 편이야? 그러면 그래 내 편. 나한테 위협을 가하네? 나한테 약간 위기감을 주네? 그럼 넌 무조건 내 적이야. 너 싫어. 너 미워. 약간 이렇게 하는 양분화되는 그런 적 아니면 내 편 이렇게 나누는 세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편도체라고도 하는 아미그달라인데 그 아미그달라가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약간 앞뒤 안 가리고 물불을 못 가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화가 팍 이렇게 나고 갑자기 이렇게 불안감이 팍 솟고 약간 통제가 불능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나만 그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나의 상황 때문에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나를 약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를 뭔가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되도록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런 왓칭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는 왓칭을 통해서 내 감정을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썼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 머릿속에 5세 유아 아미그달라는 걸핏하면 불쾌 신호를 켜댄다. 이렇게 상대의 머릿속에 불쾌 신호가 켜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를 설득할 땐 불쾌 신호를 꺼주는 게 최우선이다. 꺼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는 것, 왓칭. 즉,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설득의 핵심 원리이다. 이를 이용하면 구제불능의 위기 상황도 단숨에 값진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불명예 퇴직을 장점으로 돌려놓기. 상사와의 말다툼 끝에 직장을 때려치운 한 선배가 있었다. 그는 젊은 혈기에 바른 말을 하고 뛰쳐나갔지만 막상 새 직장을 잡으려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면접 시험을 볼 때마다 그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그 좋은 직장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왜 그만둔 거죠? 잘린 건가요? 그 선배는 상사에 대한 반감이 아직 생생했던지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했다. 그 상사는 부하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몰랐습니다. 독단적이고 몹시 권위주의적이었죠.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참다가 용기를 내서 이견을 제시했던 거였어요. 정의의 사도처럼 의로운 말로 들린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이런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아마도 고개를 내저을 것이다. 언제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려 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선배는 번번이 취직에 실패하자 결국 어렵사리 유학길에 올랐다. 당신이 그 선배였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았을까? 면접관은
당신이 권위에 도전적인 성격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아미그달라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이다. 이 불을 꺼주지 않고 구구한 말을 늘어놓아 봐야 그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단 빨간불부터 꺼줘야 한다. 제가 혹시 권위에 도전적인 성격이 아닌지 걱정되시죠? 이 한마디를 먼저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빨간불은 꺼진다. 그런 다음 쓰라린 약점이 왜 강점이 됐는지 그 다음에 설득을 시켜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점을 통해 과거에 철없던 나가 현재의 더 나은 나로 변신했음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사실 저는 당시 경험도 없고 독선적이고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도 잘 몰랐습니다. 설사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이를 상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할 줄 아는 현명함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과거의 뼈아픈 실수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모나지 않고 남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더 나은 지금의 나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장에서 잘렸던 게 안 잘렸던 것보다 오히려 장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 상대의 머릿속에 든 5세의 어린아이는 마치 전기 스위치와 같다. 불쾌하면 켜지고 바라보면 꺼지니 말이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떤 누군가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직을 할 때라든지 뭔가 이 관계에서 저 관계로 뭔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라든지 어떤 나의 평판에 대해서 또는 어떤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 약점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을 속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숨길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그냥 무슨 변명하듯이 그 상대방이 이미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그거 이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되지? 걱정이 되시죠? 맞아요. 저 사실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을 먼저 하고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내가 그걸 찾아내서 같이 그 부분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불안함이든 못 믿어움이든 그게 나한테는 약간 좀 속상할 수도 있고 위축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미그달라의 빨간불이 온이 탁 이미 됐는데 알아서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와칭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스위치가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못난 외모를 장점으로 바꿔놓은 한마디. 나도 언젠가 입사시험 면접관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다.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누가 봐도 외모가 많이 뒤진다는 평가를 받을 게 뻔했다. 면접관들의 아미그달라는 저런 얼굴로 감히 라는 불쾌 신호를 켜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제 첫인상 보시고 실망하셨죠? 저런 얼굴로 어떻게 감히 방송국에 지원하나 하고 그런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인상은 타고난 거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끝인상만큼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뒷바라지가 필요한 일, 끝인상을 책임질 만한 일은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감동했다. 그녀는 그 몇 마디로 면접관들의 불쾌 신호를 일시에 꺼버렸다. 그런 다음 자신의 외적인 약점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내적인 장점을 언급했다. 이것이 약점을 장점으로 뒤바꿔 놓는 마술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당당히 합격했고 지금도 그 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약점은 숨기려 들면 오히려 커 보인다. 반면 스스로 드러내면 솔직해 보일 뿐 아니라 강점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련된 장점을 언급해줘야 한다. 약점과 무관한 강점은 언급해야 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어느 음식점에 다음에 3가지 광고 중 어느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 생각해보라. 우리 음식점은 최고의 인테리어와 최신 냉난방 설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아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음식점은 최고의 인테리어와 최신 냉난방 설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음식점은 전용 주차장이 없을 만큼 공간은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데서 오는 특유의 아늑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멘트가 제일 와닿으신가요? 첫 번째 광고는 자랑만 늘어놓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스스로 약점도 함께 언급해 솔직해 보인다. 두 번째 광고를 다시 보라. 장단점을 동시에 언급했긴 했지만 장점과 단점 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단점을 상쇄시키는 관련된 장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엔 세 번째 광고를 다시 보라. 단점을 거론한 뒤 그 단점과 관련된 장점, 즉 단점을 상쇄시키는 특징을 함께 거론했다. 그래야만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사회과학자인 보너 박사가 조사해보니 사람들은 세 번째 광고가 가장 호소력이 있다고 대답했다. 왜 그럴까? 음식점에 가고 싶어하는 고객의 관점에서 그 음식점의 단점을 보면 아미그달라의 불쾌 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관련된 장점을 봤을 때 불쾌 신호가 해제되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음식점이 작긴 하지만 작아서 오히려 아늑하네. 개인적인 실수도 마찬가지다. 실수를 어물어물 덮어버리려고 들면 그 실수가 더 커 보인다. 그보다는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면 실수가 오히려 재산이 된다. 어떠세요? 저는 사람마다 누구나 약점이나 어떤 불리한 과거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와요. 또는 누군가 먼저 알아보고 물어보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가진 제품이라든지 나 자신을 이렇게 알리거나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때 가진 약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미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그걸 의심하고 있거나 그걸 걱정하는 이제 느낌이 오면 오히려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하세요. 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약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장점을 같이 그 뒤에 꺼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약점도 이렇게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센스 있는 협상가 또는 자신을 잘 이렇게 알리고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머릿속으로 또 감정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원리로 직접 보니까 더 깊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하루 한 장 독서로 찾아올게요. 안녕. 도움이 되셨으면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